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파인 원장을 맡고 있는 손홍표 선생님입니다. 저는 소개해서 분위기 없이. 네, 다행입니다. 계획 컨설트. 네, 빠져드세요. 먼저 일단 뭐 이렇게 평일에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자료인 만큼 아마 좋은 정보 얻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정말 별스러운 학원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만큼 아마 많은 좋은 정보 얻어 가실 거고, 그리고 진짜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서초 지역에 못지않게 별스럽게 아이들 지도하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곳이고, 용산에서는 무조건 원탑이라고 자부를 할 만큼 이제 자랑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고교 선택 설명이라고 해서 용산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유파인 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고1 학습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겨울 학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기말고사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약 12월 말까지 7주 정도의 기간이 나서요. 7주 특강에 대한 걸 상세하게 이제 프로그램 안내를 드릴 거고, 용산 지역 학교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좀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해할 요소를 좀 조사를 했어요. 실제 재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이제 재밌는 결과들에 대한 것도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30분 좀 늘긴 하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팩트 있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시설 소개, 학원의 노력과 강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2층의 교실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개층으로 진행을 하다가 확장을 해서 현재 다음 층으로 이렇게 교무실, 그리고 중형 강의실, 소형 강의실, 대형 강의실까지, 그리고 자습실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자습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꽤 좋아하긴 했는데 칸막이 책상이 학생들한테 밀폐 공간이라서 저희가 와이파이를 열어주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오픈형 책상으로 싹 다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8개 강의실, 그리고 3개 강의실, 자습실, 교무실까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픈 시점 자체가 코로나랑 같이 시작을 개원을 한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분기 순환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서두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왜 유판 이촌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이런 이벤트성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특강들에 대한 게 여기 화면에 있는 이미지에 그래도 한 3, 4배는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자랑거리가 훌륭한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강사가 뛰어나다, 교재가 뛰어나다 이런 멘트는 뭐 어떤 학원이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연 얼마나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했는지인데,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얼마나 좋은 효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지시킬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항상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여기는 강사진들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여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주 특강 동안 진행될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인데요. 입시에서는 뭐 다들 많이 요즘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바뀌어서 고교학점제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2025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고교학점제라는 그 제도 자체는 올해부터 현재 시행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2025년도부터 시행될 틀에 맞춰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약간 유사한 형식으로. 그래서 성적표를 보시면 예전처럼 예전에 4단위, 5단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학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학점, 3학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예전에서 이제 고교 상대평가 유지하겠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 다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대입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내신 평가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모든 학년이 전부 다 5단위, 그러니까 5등급으로 되는 상대평가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1, 2, 3학년 전체 다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보다 상대평가의 그 적용 범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문제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수능제도 역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선택 과목인데 완전 다 사라지고 아마 어머님들이 예전에 수능 봤을 때랑 비슷한 또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봤었는데 그때랑 약간 비슷한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수음이한가였었는데요. 그거랑 똑같이 5등급이라니. 근데 이제 그때 수보다 지금의 이제 A가 좀 더 높긴 합니다. 그 수준이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든 수능이 완전 공통인데 과거에 수능 첫 번째 세대 때만 해도 그래도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탐구 같은 경우에도 이과 같은 경우는 36문제, 24문제 그러니까 과학을 좀 더 많이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게 사라져가지고 문이과가 완전 공통으로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심화 수학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아마 빠질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현재 중2부터 변경이 되는 거예요. 중3부터는 아니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의 어떤 상태가 마지막 입시의 어떤 끝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완전 전면 개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면 개편. 수능 과목 자체도 다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준비가 좀 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세대에 걸쳐 있어서 가서 아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시대였어요. 첫 번째. 수능을 첫 번째 보는 세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여유도 있었고, 좀 이제 대비가 안 돼 있긴 하지만, 나만 모르는 게 아니니까 좀 괜찮았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을 딱 지나고 나면은 완전 새로운 입시제도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오락실에서 할 때 원코인이라고 하는데 코인이 한 개밖에 안 남은 상태랑 비슷한 거죠. 재수보다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재수생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굉장히 많고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뭐 올해 끝나고 나서 재수할 생각이라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재수생이 누적이 되어 가겠죠. 근데 그 재수생의 끝이 결국에는 이제 점점 누적되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학생들과 마지막 만남에서 이제 거의 끝날 확률이 많겠고, 그걸 좀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재수생과의 전쟁이 좀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등 내신을 위한 준비가 현재 많이 필요한 상태에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재수생들과의 정시 경쟁이라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내신에서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게 이전에 어떤 학생들보다는 좀 더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등부에 이제 수학학원이라는 어떤 그걸로 처음에 오픈을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통 수학으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올 때 학생들과 또는 어머니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고1 때 가도 똑같은 거 아닌가? 고1을 올라갔으면 뭐 지금 우리 애 잘하고 있는데 올라가도 똑같이 잘하겠지. 우리 애 중학교 학원 보니까 되게 잘한다던데? 우리 애는 수학, 수투까지 다 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비단 어떤 내신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보다는 어떤 그 현재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수학이랑 영어랑 국어 이런 과목들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만약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 애가 더 안 돼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늦은 거죠. 실제로 1학기, 2학기 지나가 버리면 일단
내신이나 이런 것들은 날아가게 돼버리니까 좀 늦은 거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오히려 아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들 학원과 같이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랑 국어랑 이제 역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는 5일 7주 완성 프로그램인데 이제 11월 5일 일요일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영어랑 중학교 영어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술형 문제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또 내신의 어떤 그 격차라는 게 굉장히 커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비고일 7주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제니퍼 선생님이라고 있는 한국 박지우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프로그램 프리 윈터를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유가 디스라고 하셔가지고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잡는 고등영어라고 하셔서 이렇게 잡으셨고요. 타이틀을 진행되는 시간은 일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파인 영어 강사 제니퍼입니다. 오늘 영상이지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장부터 보시면서 제니퍼 영어에 관해서와 그리고 프리윈터, 윈터, 그 다음에 정규반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짤막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영어 시작하시죠. 첫 번째 목상은요, 영어 입시에 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리윈터부터 윈터 그리고 3월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 영어 내신 배포 자료는 1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봐서 객관식 24문항 70점, 주관식 6문항 30점입니다. 이 배점은 뭐 주관식이 커지든 작아지든 약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배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객관식에서는 당연히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장 해석이 꼭 필수인데요. 새로운 문장 해석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저희 배포 자료맨 뒤에 미니 테스트 있습니다. 요거 집에서 한번 시켜보시죠. 학생들이 보통 단어만 연결해서 즉 구조적으로 크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로 연결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겠어. 그래서 공백으로 단어를 비워두는 경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구조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서요, 학생들이 단어 실력이 조금은 부족해도 주어 동사 할 때라고 해서 상황으로 큰 관계성을 먼저 독해할 때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희 학생들이 단어력이 약간은 약해도 구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단어를 안 외우란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게으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주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작문할 때 해석으로만, 이 해석 압박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해석으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어적 관계성을 가르쳐서 문장 만들어 드리게 도와드릴 겁니다. 뒤에 제니퍼 영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수능 영어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뤄볼 건데요. 2022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1등급 퍼센테이지가 6.25죠. 4%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됩니다. 모평들, 최근에 본 9월 모평은 15.97까지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연컨대 90점만 넘으면 1등급 받는 과목은 아직 영어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도전하셔서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의 영어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작문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역시나 이렇게 영어 배열을 할 때 학생들은 해석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되게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자, 저는 관사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뒤에 명사가 오는 거야?
그 다음 and는 등위 접속사고 비슷한 것끼리 연결을 해주는 거야 라고 관계성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관사 뒤에는 difference라고 하는 명사 어형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다음 and는 비슷한 것끼리 연결해주는 거니까 tiny, 사소하고 그 다음 unimportant,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비슷한 맥락이니까 같이 한번 연결을 해 봐야겠구나. 본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로 영작이 가능한데 본문을 학습하고 간 우리 학생들은 더 빠르게 문장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영어 작문 해석으로만 되게 부담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렇게 말고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게 가르치면서 학생들 영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약간은 또 게으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드리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윈터 과정 때는요. 저희 품사 배워야겠죠. 가장 기본 단어가 들어갑니다. 중등에서 고등을 이어주는 가장 기초,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때 영어, 국어, 수학 학습 습관도 미리 잡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것은 고등 영어 어휘, 품사, 어형입니다. 기본 단어에 대해서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를 구분하면서 학생들 배워나가야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윈터 때는 문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기본 주어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를 익혔다면 이제 문장을 배우면서 모의고사 독해 위주로 실력을 확 끌어들일 겁니다. 그 다음 3월 달에 정규반은 역시나 그 중간 대비가 들어가야겠지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와 중간 대비를 함께 할 건데요. 시험 범위 정말 탄탄하고 체계적이게 잘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또한 이때 영어 장문, 서술형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3월 달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어법 조금 더 강화해서 들어갈 겁니다. 물론 프리윈터부터 윈터까지 어법, 어휘, 모의고사 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그 경중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교재는 크게 보시면요. 저희 품사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형이 맞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여서 형용사 어형이 들어가는지, 동사 어형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영어에 어형이 달라지는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내신에서 기출이 많이 나오는 단어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풀이 역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독해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지요. 그래서 주어와 비동사, 주어와 일반 동사 이런 식으로 독해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역시나 단어를 짜맞춰서 해석하기보다는 기본 틀을 먼저 가르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 방식이 계속 채택이 됩니다. 역시나 주어 동사 가르치고요. 주요한 동사 먼저 가르치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까지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크북도 매주 수업마다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모의고사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고1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어휘가 들어가고요. 얘는 저희 수업 때 쓴 단어들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단어가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한 주에 50개씩 단어 암기 시험을 이 단어장을 기반으로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풀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 장문, 배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의 수업의 꽃이죠. 영어 장문 수업만 제대로 들으셔도 학생 입장에서는 3월 달에 훨씬 좋은 점수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내신 문제, 기출 문제 같이 풀어줍니다. 저희가 읽어봤던 모의고사를 기반으로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내신하고 모의고사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커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미니 테스트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1에서부터 5번까지의 항목이고요. 어휘는 3개 중에 2개까지가 통과입니다. 풀어서 사진 찍어서 하단에 보이는 저희 전화번호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피드백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제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랑 오래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저희들도 약간 학생들을 뭐 단순하게 뭐 가르치고 그냥 집에 가 숙제 검사 했니 안 했, 했니 잘했어 안 했으면 다음에 해와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좀 이렇게 밀착해서 좀 이렇게 쪼는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 역시 저희가 오래 같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마 올해가 4년째 이 정도만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시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눠봤을 때 굉장히 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수학도 마찬가지로 영어라는 게 영어 내신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대비가 잘 안 되는 뭐가 나올지 잘 모르고 이제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서 뭐 어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장문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안 되니까 그것들을 또 학생들마다 실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맞추게 될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제 생각에 좀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또 고등학생 1학년 학생들 좀 많이 가르쳐 보다 보면 하위권 학생들을 많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학년 때는 그 학생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영어랑 국어 중에 한 과목이 빵꾸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어머니들이 그렇게 빵꾸가 나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은 수학이랑 다른 과목 공부를 줄이고 이거를 좀 더 뭐 학기 중에 시키고 뭐 예를 들면 학원을 보내서 뭐 한 번 가는 거 너무 적은 거 2번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학습보다는 좀 시간이 많을 때 영어를 좀 체계적으로 길게 봐서 한 번에 딱 그 어떤 과정을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뭐 한두 달 정도 해가지고 뭐 잠깐 마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좀 올라가는 좀 그런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수학처럼 단원단원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학생들이 좀 잘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선생님들도 좀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거의 절반 이상이 구교재에서 나와있는데 그 구교재가 모의고사 문제로 돼 있거든요. 그 문제를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그런 어떤 홈페이지 같은데 뭐 이그젠프유나 이런 영어 사이트 찾아가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거 찾아가지고 뽑아가지고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의 요청으로 그걸 뽑아서 해준 적이 있지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내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그 내신을 계속 맡기실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서 잠깐 이거는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 제가 이제 공부해본 경험으로 봐서 좀 이제 같이 쭉 나가시면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일했다는 거 뭐 그게 보증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 생각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11월 5일 이제 저녁 6시 30분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국어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파란 국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저희랑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3년째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뉴파인 전체 거의 대부분의 관과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 어떤 선생님들이고 뭐 어떤 팀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전부터 그 대치동하고 강남 압구정 이쪽에서 같이 이렇게 근무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11월 4일 토요일에 이제 예비 국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거 프로그램인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점수를 받으면 수학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모의고사는 몇 등급이고 뭐 이번에 국어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국어 점수가 되게 천차만별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수학은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 어떤 레벨링이 딱 지어지면 상중하면 어느 정도 상이면 어느 정도 일정한 점수대가 계속 형성이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은 뭐 언제는 되게 잘 봤다, 언제는 못 봤다 이런 게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약간 학생들의 실력이 좀 뭔가 이렇게 딱 굳어져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중학교 때 국어 엄청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완전 망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이게 성적이 떨어졌느냐.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양의 증가겠죠. 사실 중학교 학습과 고등학교 학습의 가장 큰 차이는 양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겨울방학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적인 측면은 절대 어떻게도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그 어떤 과목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어요.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고, 통합,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교재가 거의 한 권, 요 정도 수준이고, 시험 범위 그거서 2단원 들어간다면 고등학교 이만큼이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거의 한 학기 분량 이상이 이제 중학교 수준 따라서 한 학기 분량 이상이 이제 학교 시험 내신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학교에 어떤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모든 학교가 다 이런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사고력이 필요한 수학 문제가 국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암기형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논리력, 그러니까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항당 지문의 게 굉장히 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좋은 성적을 맞지 못하고, 이게 특히 또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하게 드릴 텐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생각과 또 성적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중학교에서는요, 한두 개 정도 틀려도 티가 안 나요. 그냥 A예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한두 개 틀리면은 그냥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2, 3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 이제 뭐 이번에 본 용산고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2개 틀리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게 나왔다는 거죠. 문제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한 문제 한 문제에서 얻어지는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력 같은 걸 요구하는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심화된 내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영역마다. 그래서 고1 부분만 봐도 한 책 어떤 고1 교과서 안에 뭐 중세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 전부 다 들어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증가되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제 미리미리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목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11월 4일 토요일 6시 반에 개강이 되게 되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내용을 쭉 읽어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나눠준 부분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진행된다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의 시스템을 이렇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주파인 학원이랑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학생들을 단순하게 그냥 수업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어떤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생들과 어떤 그 밀착관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국어라고 돼 있어서, 파란 국어는 나름의 이제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어떤 교재 패턴이 있어요. 그것대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첫 스텝 1부터 이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게 돼 있고, 책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책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이렇게 영역별로 돼가지고 책도 이제 여러 권으로 돼 있어서 좀 약간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용산고 1, 2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오산고 이런 학교들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고 굉장히 뭐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강사진이 여기서 보면 나오시는데, 이 파랑국어가 상당히 저희가 사실은 여기 개원하기 전에도 그 전에 다른 데서도 국어가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들었던 어떤 사실 국어 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압구정동 정보학원에서 용산고 국어를 실제로 그때도 하고 계셨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되게 긴 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상당히 이제 이미지도 좋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계셨었는데,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선생님들이 뭐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저희 여기서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더 큰 뭐 압구정관이라든가 반포관에 나가시는 선생님들은 메인 선생님이고, 저희는 이제 그 밑에 분이 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파랑국어에서 가장 대표 강사분이신 분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강의의 질이라든가 뭐 강사가 혹시 좀 약하신 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저희가 정확히는 몰라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영어랑 국어 같은 게 수학보다, 제가 수학을 가르치지만 절대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도가 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을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노력이 절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학생들을 보면은, 저희도 진행을 해보면은 수학 1등급 맞는 학생보다 수학하고 영어랑 국어를 골고루 잘하는 1, 2 이렇게 맞는 학생들이 훨씬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시에서. 그러니까 좀 균형적인 학습을 위해서 너무 수학 이러는 것보다는 다른 과목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지금까지 비슷하니까 계속 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되면 올라가지 뭐.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일단 수학은 그러면 절대 따라올 수 없고요. 그냥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때 내신 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또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현재 다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애가 이 정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학생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추측특강 프로그램은 먼저 이렇게 설명해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국어, 영어도 전부 다 7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7주 기준으로 월수금 반이 있고 화목도 반이 있습니다. 현재 재원생들 기준으로는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습 시간이 1.5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게 어머님들도 굉장히 골머리 앓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학원에서도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이외로 월금 화목 수토로 돌리던 선생님들을 월수금 화목토로 변경을 하면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이유는 내년 저희의 비교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되면 용산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이 아니라 서초 쪽이라던가 아니면 외고 쪽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면 저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쪽 학원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결과가 그쪽 원했던 학교에 이제 합격이 안 돼서 다시 겨울에 컴백을 한 친구들을 다 보면 확실히 2회와 3회 차이가 1.5배가 아니라 2배, 3배 차이 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중고등 연계되어 있는 학원이니까 중등 선생님들이 늘 술 한잔 하면서나 회식 자리나 커피 한잔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우리 애 하나를 가르쳐서 고등을 올렸을 때 바로 옆자리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선생님이 다시 담당자가 됐을 때에 대한 그 부담이 되게 크다 보니까 3회가 정말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처럼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저희가 좀 프로그램을 힘차게 좀 변경을 한 부분이 있고요. 요 개강 부분을 잠깐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를 7주 특강을 개강을 하는데 시기를 보시면 6일이 이제 수학은 6일, 7일이 시작이지만 월요일 앞에 일요일 있고 토요일 있잖아요. 그래서 4일부터 4, 5, 6, 7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강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11월 4일이 첫 이제 예비 고1 타이틀 달고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시스템을 좀 안내를 드리면 먼저 7주 특강 동안은 1교시, 2교시는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수학상을 선행의 빠르고 안 빠르고를 떠나서 모든 재원생들이 전부 다 수학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교시, 4교시에는 선택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중등으로 공부하면서 수학을 선행을 어디까지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이가 그냥 말로 수학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랑 상담하고 신규 친구들은 일반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3, 4교시에 대한 선택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수업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 어떤 학원이든 정말 최고라고 자부를 하겠지만 체크하고 클릭하는 부분, 이게 분명히 저희처럼 중대형 학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교실에 학생들이 10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분명히 위로 튀는 친구,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를 어떻게 케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중등 선생님들이랑 7주 특강에 들어가시는 고등 선생님들이랑 같이 회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해보고 재작년에 해봤을 때 단점이 있을 거고 좋았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 변경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부분을 완성을 시킬 거고요. 테스트랑 오답 노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뒤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어머님들께 이제 안내 메시지가 나갈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사이즈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만들어서 어머님들께 이제 핸드폰 사이즈로 이미지가 나갔어요. 지금 현재 재원생 어머님들은 아실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7주 동안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좀 넣어드리려고 이 사이즈로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확대해서 옆으로도 넘겨보셔야 되고 하겠지만, 이제 7주 동안 월수금, 예를 들어서 월수금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 친구가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숙제가 ABC로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숙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친구니까 그냥 안 됐습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제 수행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C를 맞은 친구가 남아서 마무리를 하든 다음날 와서 마무리를 하든 된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C인데 노패스죠. 그러니까 뭐 뭔가 일이 있어서 집에 일찍 갔거나 제대로 안 된 친구고, C로 제대로 안 됐지만 남아서 했다는 거겠죠. 패스니까. 그리고 수업 태도,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이렇게 ABC로 표시하게끔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와이프가 저도 학부모고 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학원에서 어떤 게 오면 좋을지를 물어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귀찮아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 반응도 좋고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덜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테스트 결과고요.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제 그래프까지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7주 동안은 이런 메시지가 없는 이렇게 안내가 나갈 거고요. 상세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자면, 이 부분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컬러로 프린터된 부분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원생들 기준으로 해서 월수금 화목토로 주 3회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설문조사가 다 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했더니 월수금의 2개 클래스, 화목토의 2개 클래스가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뭐 늘어날 수도 있고 폐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현재 재원생 기준으로는 화목토 쪽에 좀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프로그램 자체가 용산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블랙반, 이 색깔 같은 경우에 현재 고등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벨입니다. 블랙, 레드, 이제 블루, 그린, 밑에 퍼플도 있고 네, 화이트도 있고요. 네, 이런 상태인데 현재 우리 중등 친구들은 수학상으로 레벨링이 될 거고요. 화목토에는 블랙하고 그린이 있을 거고요. 월수금에는 레드반하고 블루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상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재원생들도 이미 공지가 나갔고요. 신규생들도 그 테스트지를 바탕으로 해서 20개짜리 주관식으로 만들어진 테스트로 해서 이제 여기는 반배치가 되고요. 1교시 이렇게 2시간만 진행을 하고 나면 2교시에는 이제 이동 수업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학상을 굉장히 여러 번 한 친구예요. 그래서 좀 성취도가 높아서 요 반인데 선행이 거의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수학하를 필요로 해 라고 하면 이제 월수금이나 화목토의 수학하 반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듣게 되는 거죠. 이동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친구가 이쪽에 와서 듣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성취도에 따라서 선행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 얘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소수 인원이 배정이 됐을 때는 통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2시간 반 심화 수업 수학 상이고요. 선택 수업, 선행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실제로 담당자가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건 관리자, 메인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상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요. 앞에서 동일한 얘기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선행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재가 지금 확정이 아니라 거의 뭐 확정이긴 하지만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문의들이 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하를 들을 건데 월수금에 수학하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RPM을 한번 봤는데요 라는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신규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로서 자부하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문제집을 한번 본 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RPM을 한번 봤는데 또 RPM 반으로 고등학교 타이틀을 달고 시작하네. 그러면 나이스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제대로 다시 한번 훑을 수 있는 기회고,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같은 반 클래스 친구들보다 잘하는 게 정상일 수 있겠죠. 두 번째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문제집은 최소 2번에서 3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교재가 겹치더라도 더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타임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예를 들어서 월수금에 우리 아이가 진행을 하는 친구다. 월수금이 가능한 친구다. 라고 하면 이렇게 5시부터 수학상이 붙을 거고요. 뒷타임에 수학 1이 붙을 수도 있고 수학 하 과정이 붙을 수도 있고요. 토요일에 국어, 일요일에 영어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저녁 타임에. 그리고 화목토 같은 경우에는 좀 친구들이 좀 상위권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수학 2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토요일은 아침 수업입니다. 9시부터 진행되는 2시까지. 그래서 9시부터 2시간 반, 2시간 반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는 뭐 자습실에서 공부하거나 식사 갔다가 이제 국어 수업, 저녁 수업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현 중3의 추상이과반 블랙반에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학 1 수업을 제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상담도 했고 아이들도 궁금해해요. 그럼 저는 7주 특강 때 뭘 들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저희 아이들 가르쳤을 때는 제가 수원을 가르쳤지만 너 수원 한 번 더 들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개강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거든요. 소수여도 한 5명만 돼도 뭐 최상위권 반으로 오픈을 하고 싶은데 현재로서 현재 재원생의 최상위권 반 친구들은 수학 1을 이제 곧 끝날 거고 한 번 더 리뷰하기 위해서 요반 수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매번 선생님들이 지옥과도 같은 업무거든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자리 잡은 이벤트인데 나는 전설이다라고 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포인트를 줍니다. 기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상품이 아이패드랑 에어팟 이런 게 나가요. 100만 원 돈 되는 그런 상품들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매년 뭐 2번, 3번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아이들이 맛을 봐서 이게 굉장히 움직이기가 쉬워요.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시점에 하는 이유는 실제로 뭐 이제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기말고사 딱 끝나면 아이들이 미친듯이 풀어져요. 근데 애들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이제 마지막 여행이라는 얘기로 가족 여행을 떠나실 거예요. 근데 위에가 있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마지막 여행 아니거든요. 저희 애가 고1인데 중3 말에 마지막 여행이라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겨울에 또 갔고 3월에 계약해서 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똑같이 아이를 흔드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들은 학교도 물자판이 되겠죠. 이제 학교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꽉 짜야 되고 쪼려고 하다 보면 한탄한 프로그램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출결 애들 별로 이거 신경 안 써요. 5분에 들어와도 5분밖에 안 늦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5분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학원에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늘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절대로 이벤트의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돼요. 학원 이벤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태도적으로 아이들한테 성장시킬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좀 만들어주자라고 했던 거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학원에서 큰 비용을 쓰고도 매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벤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 대한 것도 점수를 줘요. 그런데 높지 않아요. 그리고 반평균만 넘어도 꽤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출결이나 과제처럼 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좀 못 봐도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과제 잘하면 되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아이가 몰라서 못한 부분을 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 그리고 오답 노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다면 일요 클리닉이라고 해서 현재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이나 저나 팀장님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추가 포인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공부 실제 수학적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거기다 클리닉을 통해서 점수 비록 조금 못 받아도 나머지 점수 포인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에서 점수 못 받았으니까 너는 몸으로 때워 이게 아니라 결국 이걸 통해서 얘네를 하게 되면 얘네가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그런 거에 포인트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짜잘한 포인트들이 선생님들이 늘 수업이 끝나서 10시에 종료되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미친 듯이 엑셀을 시작을 해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일일이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이게 있거든요. 이런 엑셀 창에 이거 과제 검사하는 거고요. 요 얘기를 까먹었네요. 빼먹었네요. 과제 같은 경우에도 월수금이면 월요일날 과제가 나가잖아요. 수업 때. 그러면 월요일 저녁 1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1차 미션, 1차 과제라고 해서 과제의 일부분을 해서 밴드에다 올려야 돼요. 그 포인트가 엄청 커요. 이것도 이렇게 한 이유는 그날 공부한 거 집에 가서 그날 복습 한번 하고 자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 남아있는 70%의 과제는 다음번까지, 학원 올 때까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포인트가 들어가요. 이 친구는 안 한 거예요. 지각이 20점이 그냥 정시 오면 20점이고 지각을 하면 5점 주고 결석을 하면 무단 결석이거든요. 결석에는 사유가 아예 없어요. 가족여행도 무조건 가족여행을 가시면 아예 점수 부모님이 다 깎아먹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차근지근 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학원도 땅 파서 이걸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번 7주를 하고 나서 겨울학기 시작할 때 드립니다. 왜냐하면 7주 하고 나서 퇴원하면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겨울학기 등록생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이잖아요. 뭐 그렇고요. 다시 진지 모드로 들어가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뭐 요즘 많은 학원들이 카톡으로 학생들이랑 질의응답을 받고 있지만 좀 유별나게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런 부분, 테스트에 대한 결과 처리. 그래서 저희가 엑셀 창이 자꾸 보이지만 저는 진짜 엑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엑셀 바보. 정말 엑셀 못했어요. 이 학원 들어오기 전까지. 강사 경력이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엑셀 할 일이 없는데 이 학원 들어와서 엑셀 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아이들 관리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이들 점수 처리라던가 뭐 이거는 이제 나전설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뒤쪽에서 엑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정규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용광중 아니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긴 한데 용광중학교만 저희가 재원생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용광중학교는 이번에 신용산초도 마찬가지고 겨울방학이 좀 빠르죠. 겨울에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타 학교들에 비해서 약 2주 정도를 아이들이 먼저 방학을 해요. 저희 학원의 특징이 애들 노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용광중학교 특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가 1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주 특강이 시작하고 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죠. 12월 말까지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등급 예측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 시그니처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제가 자부하지만 다른 데서 절대 못해요. 왜냐면 선배들이 탄탄해야 되고 이 시험지는 그냥 기출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봤던 시험지를 저희가 데이터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이 시험을 똑같이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똑같은 시험지로 보고 그거 가지고 A라는 선배는 몇 점을 맞았고 몇 번은 정답률이 어땠었고 그 선배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갔을 때는 실제 용산고에서 또는 중경고 성심여고에서 몇 등급 정도 맞은 선배야를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무료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일이 많거든요. 네,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등급 예측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탐내하시는 프로그램이긴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학 성취도 그러니까 수학상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는 당연히 할 의미가 없어요. 다 틀리고 뭐 30점, 40점 맞는 친구한테 비교 분석하면서 너랑 당연히 선배들 중에 있겠죠. 3, 40점 친구들. 그 선배가 용산고 1학년 올라가서 7등급 맞은 선배니까 너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이건 분석해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걸 안 들으면 돼요. 안 듣는 게 좋은 거겠죠. 이게 다음에 또 있어요.
다음번에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번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 진행이 됩니다. 총 4회차로. 그 다음에 그러면 수학 성취도가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제로 특강이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수학은 늘 당연한 곳에서부터 점수가 갈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답입니다. 오답. 학원은 저희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학원에서 오답 관리를 잘 해준다라는 건 다 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똑같아요. 오답 관리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교과 과정이 있고 다음 단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소홀하게 버려지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아무리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오답으로 뭐 나전설이라고 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우세요? 네. 죄송합니다. 요청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지는 친구들이 생기고 포인트를 줘도 오답이 안 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불러줘야죠. 그래서 낮 시간에 이렇게 3시간 동안 선생님이 밀착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자습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거기는 자습실이에요.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공간인데 이거는 교실 배치해서 선생님이 옆에 껴앉혀놓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어떤 선생님의 칠판에서 수업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별 정규 교재잖아요. 아까 반 여러 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학생마다 교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앉혀놓고 여기 앉혀놓고 책 펴라고 해서 책 검사도 하고 노트 검사도 하고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전달 받을 거예요. 얘는 여기를 좀 해야 됩니다라고 전달받아서 진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등급 예측도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는데 이게 꼭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내놓으면 정말 1월이 높은 곳에서 스타트를 끊을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3월은 이제 내신 대비 반으로 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잘해야 돼가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하면 뉴파인의 3월달 높은만 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죠. 아는 개념도 다시 한번 모르는 개념은 자세하게. 그러니까 7주 특강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선행이 늦었던 친구는 선행을 한번 뺄 수 있는 시점이고 수학상을 중학생 타이틀을 달고 겉핥기처럼 공부해왔던 친구들은 진짜 고등학생들처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수학상 파트가 일단은 하나부터 10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치면 중학생들한테 할 때는 굉장히 얕게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설명을 해요. 근데 고등학생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덜 해도 되는 게 있고 아예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아이가 뭔가 어려워해요. 개념을 막 설명하는데 어려워해. 그러면 가끔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몰라도 수학 100점 맞을 수 있어.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럴 만큼 선택과 집중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는 수학상에 대한 수업이 차원이 다른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들, 중등 수학 선생님들도 같이 들어가시거든요. 요 판에. 근데 중등 선생님들이니까 그때 수학상이나 지금 수학상이나 다를 게 없겠지가 아니라 저희 함께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들은 중등팀 선생님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내신을 몇 회에 걸쳐서 돌아보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랑 그러니까 선행으로 하는 수학상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신으로 해야 되는 수학상에 대한 갭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라서 충분히 다른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영상은 학생들한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다시 한 번인데 이건 말이 집에서 한 번이지 집에서 안 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는 집에서, 여기 자꾸 집 얘기 나오는데 숙제는 집에서 안 해도 돼요. 학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학원 자습실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빼먹을 깜빡할까봐 얘기 드리지만 저의 목표는 이번에 7주 특강 동안 저희 중3 친구들 제가 수업 좀 뺄 거거든요. 수업 덜 하고 애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계속 상담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상담도 진행을 하겠지만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니도 하겠지만 수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그냥 아까 제로 특강 같은 그런 특강 외적으로도 제가 계속 저랑 내기도 할 거고 뭐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체크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아이들 옆에 껴앉혀놓고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스트는 공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잘 되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특히 여기에서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죠? 학원에서 아무리 해도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 어떤 사례 하나를 얘기를 들자면 자꾸 설명이 길어지긴 하는데 너무 와닿았던 사례라서 학생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수학 성취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진짜 옆에 붙여놓고 열심히 봐주고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얘가 수학이 되게 느려요. 저희가 딱 질문 하나만 뭔가 대화 한 10분만 해봐도 아 얘는 되겠네 안 되겠네 느리네 빠르네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수업을 안 들어가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질문 받아보면 되게 느려요. 되게 느리고 근데 애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되게 속상해요. 자기가 느린 걸 알아서. 선생님이 너무 예뻐하고 막 옆에 껴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애가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해봤더니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모님이 아니라 요 분한테 있어요. 못 기다려줘요.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안 했어도 꽤 했는데 너는 왜 이래? 그리고 동생이 좀 잘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래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집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려고 해요. 엄마는 공부도 안 하면서 막 미치려고 한다고 또 거꾸로 애한테 더 뭐라 하는 거고. 이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 전화할 때 제가 옆에 교실에서 조용한 곳에서 상담 전화를 하길래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계속 엄마한테 빌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제가 잘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머님들도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입이 아파요. 뭐 집중하셨지만 이거 이제 빼야겠다. 다음번에 할게요. 집중해 주십시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팩트 체크만 딱 하고 가볍게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는 7주 관련된 게 아니라 저희 고등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부에서는 테스트에 짜잘한 테스트 빼고요. 큰 테스트로는 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진행되고 있는 닌모의고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는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그리고 종합평가를 통해서 3월에 반배치가 진행되는 가장 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치르게 되는 시험인 거죠. 1월달에. 그리고 꼭풀 모의고사라고 해서 요거는 용상고를 타이틀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 꼭풀은 이제 그겁니다. 각 학교별 시험지랑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서 시험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상고 친구인데 1학년에 오상고가 한 명이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명도 담당 선생님이 폼 똑같이 해서 이제 오상고 시험 문항, 서술형 문항, 서술형 스타일까지 똑같이 맞춰서 시험을 내요. 여기 뒤에 연하게 보이지만 이게 용상고 실제 시험지 틀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문항수도 최대한 맞추고 글자 포인트도 맞춰주고요. 대표적으로 성심여고는 늘 얘기 드리지만 특이해서 그 학교는 단면 시험지가 나가거든요. 학교 시험지가. 그리고 한 면에 문항수가 다른 학교들은 보통 5개, 6개 들어가는데 성심여고는 9개, 10개 이렇게 거든요. 네, 풀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 풀 때 2페이지 뒤집어서 뒷면에다 풀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그렇게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스탬프로 안 찍고 단면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나가서 뒷면에다가 풀게끔 연습시키고 뭐 OMR 카드도 중경고등학교는 좀 특별하거든요. 그러면 OMR 카드도 저희가 중경고랑 애들한테 이제 앉혀놓고 이렇게 생겼니 저렇게 생겼니 물어봐서 이제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한 그런 실전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기 뭐 한 4주 전부터 해서 한 4번 정도 진행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당연히 비교 분석합니다. 뭐 시험 제가 아까 엑셀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1번은 몇 명이 틀렸고 맞췄고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요. 리얼 실전은 이제 내신 대비의 마지막 말 그대로 리얼이고 실전이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진행할 때 시험 있기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자기네 학교 시험 시간에 수학 시험 시간에 와서 시험을 봐요. 8시 10분이 시험이면 8시까지 입실해서 8시 10분부터 50분 정도 시험을 진행하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엑셀 얘기 드린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뭐 앞에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게 이제 실제 고등부에서 나가고 있는 성적표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엑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근데 저희가 신규 선생님이 오시면 멘탈이 좀 털려요.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희 현재 선생님들은 너무 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원생들의 1번부터 끝번호까지에 대한 정답률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 노란색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서술형도 선생님들이 일일이 부분 점수까지 다 채점을 해요. 그래서 노란색은 부분 점수 맞은 애들이 노란색으로 점수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고 요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종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답률에 대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친구들 중에 상위권 10% 정도 학생들만 따로 뽑아서 그 친구들의 오답률을 또 조사를 해요. 그래서 성적표에 보시면 이게 그냥 요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실제 정답률이 있고요. 여기는 상위권 친구들의 정답률이 따로 또 붙어요. 그게 더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틀렸는데 진짜 잘하는 애들도 틀렸어. 그럼 괜찮은 건데 우리 아이가 틀렸는데 봤더니 정답률이 너무 높아.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꼭풀이라고 진행을 하면 3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둥이 3개가 있는 겁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에 대해서 비록 요 상세 내용은 3차지만 1, 2차 때랑 비교 분석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나가고 있고 문제 난이도 상중하에 대한 이제 우리 친구의 정답률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엑셀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따져보면 상위권 10%. 문항별 정답률에 이렇게까지 나가고요. 요거는 회차별로 우리 학생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요 뒤에 붙은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실제 학교 시험이었더라면 아마 1등급 컷이 요 정도 됐을 것 같아라고 해서 추정을 해서 등급까지 체크를 해줘요. 그런 부분까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선물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아까 보여드렸던 리얼 실전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 교실로 와서 보는 게 아니고요. 재원생 전체에 대한 기억 니은 순서로 해서 책상에 미리 시험장처럼 미리 다 전날 밤에 저희가 붙여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 이름표 보고 각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월말 카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시험이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반당 인원은 한 10명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이때는 최대한 몰아넣어서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 아이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의 노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료 준비를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올해 잘 만들어서 내년엔 좀 편하게 1년을 보냅시다라고 하지만 원장님 욕심도 제 욕심도 팀장님 선생님들도 욕심이 그러지 않아서 매번 계속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현재 선생님이 의견을 내주셔서 만들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디가 못하는지 어떤 걸 못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타이틀을 설문지라고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시험지처럼 문제집처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학생 기준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서 난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난 요거 잘 모르고 요거 잘 몰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싹 수거해서 이 학생만의 프린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문항별로 유형별로 5문제씩이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는 첫 번째 유형, 5번째 유형이 못하면 요거 5개, 요거 5개를 뽑아서 따로 개별적으로 또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던 건데 너무 효과가 좋았던 거라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체 교재는 말할 것 없이 용산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너무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최상위권 문제만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레벨별로도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매년 최신화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용산고가, 중경고가, 성신여고가, 우산고가, 고성, 신광이 작년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얘네 좀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한 이런 걸 내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좀 수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최신화되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지가 현재 진행됐던 올해 찍어낸 책입니다. 표지 디자인도 괜찮지 않나요? 표지 디자인도 저랑 선생님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걸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부터 제오답 그리고 이런 부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제 손글씨입니다. 학생들이 원방을 너무 못해서
포켓북처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로 해서 요점 정리해서 야, 요거 이렇게 뭐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해서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따다닥 외워야 될 공식들만 정리해주는 손글씨. 요거는 잘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의 열정이 아니라 이건 제 열정. 대형하고 굳이 이렇게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있는 곳이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사실 이게 저희 생각 이번에 이제 용산구 중간고사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뭐 학생들도 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이 저희 뜻대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모님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고 되게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학생 시험 못 봤다고 또는 뭐 퇴원이 난다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뭐 사유서를 내라는 이런 학원은 아니거든요. 저희 열심히 하신 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그런 거 없이도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학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선생님들을 보면서 합니다. 저희는 뭐 당연하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지역에 대한 용산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인데요. 사실 이게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정보라는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사실 용산구 하나만으로 설명해 저희가 용산구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2시간씩 하는데 나중에 용산구도 마찬가지고 중경구만 가지고 해도 1시간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용산구 지역의 학교를 쭉 뭐 줄을 세워서 뭐 어떻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게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서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좀 질의 응답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또 이게 많은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용산구나 좀 정보가 많은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 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학교는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학교도 저희가 이따 보여드리겠죠. 어떤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2학년 학생들한테 정보들을 쫙 알려주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뭐 전혀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하죠. 좀 이따 이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고교선택 키워드를 설명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별 인원수가 당연히 좀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거는 뭐 대략적으로 용산구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게 150명 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2, 3학년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죠. 별로 이제 상관이 없어졌어요. 크게 이제 변화가 없다. 요새는.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학교 시험 난이도면 학생 수준이 제일 뭐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용산구만 좀 약간 더 높은 게 있고 나머지 학교는 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약간 특징들은 있지만 수시상위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그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상태겠죠.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일단 먼저 종합성적 산출 방식을 보시면은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게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단위 수거든요. 지금 이제 학점수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4단위, 3단 이렇게 돼 있어서 총 22단위인데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맞았을 때 총 이제 50점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 50을 21로 나눠서 이제 2.27이라는 학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평균 이 단위수는 그 시간표 시간표에 있습니다. 일주일 수업 22시간 외에 다른 과목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체육 같은 거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학생이 보면 이제 수학이 2등급이고 과학이 1등급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렇게만 보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사회랑 한국사가 3등급 선택했는데 이게 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이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냥 통합사회랑 항상 못 보면 그냥 에이 이러고 말거든요. 좀 열심히 좀 하시 그랬니 이 정도에서 딱 끝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등급을 3, 3에서 1, 2로 바꿔버리면 등급이 이렇게 1.86으로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근데 교과에서 본다면은 아까 그 점수는 서울대는 당연히 못 쓰고 연대, 부대를 써도 떨어질 만한 점수지만 1.86 정도면은 운이 좋으면 서울대도 붙일 수 있는
교과 점수가 될 거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큰데 저희가 학생들을 바라봐도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은 국어, 영어, 수학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고 학원에 다니고 이런 학생들은 어차피 차이가 나봤자 1등급, 1등급, 2등급인데 사회나 한국사는 어떤 학생들은 1, 1인데 어떤 학생들은 4, 5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학이나 국어, 영어 이런 과목들은 학생들이 못해도 웬만하면 5등급 이렇게 나올 리가 거의 없어요. 5등급이 나오려면 진짜 정말 수업 시간에서 자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사랑 사회 같은 경우는 진짜 수학 1등급 맞는 학생도 5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요 정도 자료까지는, 여기 이 자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과거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아무리 국영수를 잘해도 그 나머지 전체 그 수업에 4등급이 2개 이상 있으면 의대를 거의 가기 힘들다 이런 그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꼭 의대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만큼 그 선생님 각 대학교에서 많이 바라보는 게 어떤 전체적인 과목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성취도를 그런 걸 통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근데 이렇게 되는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중등 A와 이제 고등 1등급의 비율인데 이게 이제 가장 고등학교 올라면 가장 크게 이미 이제 혹시 뭐 언니 오빠나 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아시겠지만 이게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중3 학생이 첫째일 경우에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중등 A 비율은 대체적으로 40%. 제가 오늘도 혹시 몰라서 다시 보고 왔는데 용광중학교랑 여러 학교 보고 왔는데 국영수 전부 다 많은 거는 거의 50%고요. 아무리 적어도 38%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국영수에서 A를 받았어요. 우리 애는 A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학생들 중에 40%가 A라는 거죠. 중학생들 중에. 40%면 고등학생으로 따지면은 4등급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4등급까지 맞을 수 있는 학생이 A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특히 학교마다 좀 인원수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몰리는 경향도 있고 용산고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더 올라가니까 실제 이 A라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는데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A라는 거에 너무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인들의 아이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판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판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판이 된 상황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그래도 이제 안 되겠다 뭔가 새롭게 어떤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가게 돼요. 그래서 한 학기가 이제 전체 통째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라는 게 다 부모님들도 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공부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빡빡 깎고 책상에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부라는 게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지만 그 공부의 폼이 잡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나는 전설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굳이 12월 달에 하는 이유는 11월 달에 중3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중3 학생들이 아니라 고1, 고2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 학생들이 기말고사 공부할 때 물론 이미 중간고사를 봤지만 기말고사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자기주도학습하는 어떤 습관들을 이어져 나가야 겨울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고1이랑 중3 겨울방학이에요.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고등학교, 대학에 가는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12월 달부터 막 쪼는 게 아니라 11월 달부터 공부라는 자세를 잡아가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약간 나이브하게 대처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나중에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지금부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셔야 돼요. 이게 뭐 물론 고등학생들이 좀 학생들이 안타깝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잖아요. 많이 돌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학생들 좀 중3 때까지 하고 이제 고등학교 나가면 고생할 텐데 우리 애 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놔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우리가 갑자기 잘하겠지라는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성적은 놓아주셔야 돼요. 잘하면 우리 애가 기특하게 잘하는 애인 거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왜 공부를 안 하지? 그때 가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럴 때 애들이 공부를 왜 안 하지? 그때부터 안 하지 해야지만 애가 잡혀나가는 거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왜 우리 애는 시험 때 공부를 안 할까요? 왜 안 하겠습니까? 3월달에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해. 시험 때도 당연히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갑자기 3월달에 뺑뺑 놀다가 시험 때 된다고 공부를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 부모님들도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오랜만에 하는데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 7월 달에 이제 해적주랑 가게에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비키니 나오고. 네. 그냥 비키니 있는 입으려면 마음을 넣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학생들이 어머니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3월 달부터 다이어트를 내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이어트가 돼요? 안 되잖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앞에 나가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본인 학생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를. 이제 그때 되쯤에 포기하시잖아요. 아, 나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학생들도. 아, 저는 이제 뭐 국어 저 원래 못해요. 영어 원래 못해요.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수학 원래 못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잡아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하겠지 또는 그때 가서 열심히 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학생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잡아가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이제 추추특강인 거고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 잡아가는 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바지 가면 얘가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막판 러시를 했을 때. 그래서 학원 안 나와. 요거 해야 된다고. 왜냐면 얘는 하면 모르니까. 안 하죠. 네, 안 해요. 저희 학원에서 진짜 힘들게 좋은 선생님 모셔서 단기 특강 하거든요. 안 들어요. 2번 이렇게 해도 안 들리겠죠. 요점 정리해주고 막 그런 걸 해도 안 해요. 아이들 아시잖아요. 요점 정리를 전날 밤에 정리 미친 듯이 한 페이지짜리 정리 딱 하고 자잖아요.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요거는 좀 그냥 솔루션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보통은 학원 안 다니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도움은 인강인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인강을 타이트하게 막 먼저 막 바짝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정 기간을 잡아서 학원 다니듯이 계속 주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조금 뭐 이미 중학교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패턴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미 학생들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한국사 못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한국사를 중학교 때 안 했대요. 그런 걸.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할 수가 없잖아. 훨씬 더 양이 많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사회 못했대요. 공부 하나도 안 했대요. 맨날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보면은 저희 용강중학교뿐만 나머지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수학 엄청 잘하고 최고 높은 반에 있어요. 학생한테 너 중3 때 내신 몇 프로로 졸업했대? 그러면 40%로 졸업했대요. 학교.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해? 수학과학은 왜냐면 수학과학만 공부한대요. 근데 그렇게 공부가 되면은 수학과학만 공부가 되면 이제 그런 어떤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균형 있게 하실 필요가 진짜 있어요. 부모님이 안 물어봐요, 이제. 네, 안 물어보죠. 물어보셔야죠. 수학 몇 점이니, 영어 몇 점이니. 물론 뭐 나중에 뭐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갈 거야.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중3 학생들은 정시에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있다. 근데 뭐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걸 못하는 학생들 중에 얘네들을 골고루 잘하는 학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 다 공부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폼에 딱 달려있다는 거. 여기서 너무 길어졌네. 이제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보실 테니까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잠깐 그 이후에 바뀔 대입제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대입제도를 좀 따라갈 거예요. 계속 어차피 대입제도를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입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고3이 될 때 새롭게 발표가 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아마 새롭게 변화가 된 거에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려는 태도를 보일 테니까 아까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뭐 우리 애랑 상관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요건 근데 지금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니까 거기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예전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 100%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 정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시 같은 경우도 아주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예전 정시는 수능 100%였지만 지금은 수능 70%에 이제 내신 30%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용산중학교 정도는 용산고등학교는 이제 가장 큰 학교고 지금 뭐 학생들이 이렇게 됐는데 요 학생이 가장 적었고 황금대집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반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은 거기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냥 얘기만 길어지고 좀 괜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내년에 가면 또 바뀌어요.
내년부터 또 바뀌기 때문에 그 새로운 2024년 또 새롭게 바뀌고 아마 고교학점제 영향으로 좀 더 바뀔 수 있어요. 학생들의 어떤 선택 과목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딱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뭐 이렇게 보시고 이따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같이 전체적으로. 중경고등학교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올해는 좀 인원이 약간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씩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희소식이죠.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희소식이에요. 남학생이 많을수록. 중경고에는. 네, 중경고는 이런 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중경고는 남학생들이 좀 많이 깔아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중경고가 아니라 모든 일반고의 공통점인데요. 전체 학생의 60% 정도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장점들이 사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어쨌든 남학생들 비율이 좀 늘어나서 좀 그래도 남학생 중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근데 거의 힘을 못 쓰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처음 갈 때는 상위권에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중경고는. 그래서 안타깝죠. 이거 커리큘럼 이제 보시면 되지. 이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성신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성신여고는 뭐 좋은 잘 보내죠. 근데 이제 성신여고는 고성여고든 이렇게 돼 있고요. 고성여고도 이제 수학은 이렇게 오산고는 신광여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산고나 신광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어떤 데이터가 저희들이 재원생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또 신광여고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그냥 신광여고도 잘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소수 인원이 가기 때문에 역시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어떤 학생들이 가서 어떤 그룹들이 가서 열심히 하느냐 가서 그 그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약간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 사회탐구 선택 과목 이런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뭐 추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 이게 문과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하게 인기 있는 과 그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 경쟁력이 많이 없어요. 윤리와 사상이나 보시면은 생활연리 이런 과목들 몇 개를 빼놓고는 거의 이제 사실 문과에서는 경쟁력은 사실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 내신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학생들 숫자들이 뭐 과목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과예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용산고 같은 경우는 이게 용산고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용산고는 과중이 100명인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4개를 선택하니까 과학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과의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좀 큰데 사실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냐면 성신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문과 학생들한테 한 과목을 무조건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 무조건 선택을 하게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내신에 대한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신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학생이 지구과학에서 1등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중경고도 이제 근데 중경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중경고는 그야말로 자율적인 어떤 그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실시하는 학교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중경고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적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안 들어도 되는 유일한 학교.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에서 거의 점수를 따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되게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한 3명이 아까 저희 정교 있다고 그랬는데 3명이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1등급이 1명이고 2등급이 2명이고 1등급 1명, 2등급 1명이니까 학생들이 진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성신여고가 대표적으로 문이과 구별이 가장 없는 학교. 수학 커리큘럼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학교가 이건 공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하랑 화통을 2학년 때 진행을 하고 3학년 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보시면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뭐 기하 2학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여기 특별 몇 회 학교 신광여고라든가 그다음에 신광여고랑 중경고 요 학교들만 3학년 때 미적분야 활동을 둘 다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경고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 완전 필수는 아니에요, 현재는. 그리고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요거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학교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학생들의 어떤 그 선행의 속도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보통 선행을 우리에게 좀 안 돼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저희 용산고 현재 재원 중인 학생들, 2학년에 재원 중인 학생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수학에서 갖고 있는 학생이 2명이 있는데, 그 2학생이 전부 다 고1 때 여름방학에 저희 학원에서 수원을 처음으로 배웠어요. 수원 개념을 처음으로 들어간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용산고에서 이번 중간고에서도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 2명의 학생이. 그러니까 뭐 선행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심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낫다고 볼 수도 있고, 커리큘럼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제 부담되는 학교는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기한은 어차피 이제 절대 평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물론 확통이 있으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요 오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워낙에 수학을 봤을 때 확통, 기하, 예, 수투 이게 동시에 3개를 해야 되니까 워낙 빡세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학교들마다 비교인데요. 이제 요거는 인원이고요. 이제 반 인원이고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난이도를 제가 저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받았지만, 뭐 상이라고 해서 뭐 1등부터 80점 이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경고가 중이라고 돼 있고 얘가 상이라고 돼 있지만 1컷은 오히려 얘가 훨씬 높아요. 중경고의 1컷은 80점 초반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산고 1컷은 이번에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90점대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학교마다 좀 다른 게 있고, 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심여고하고 신광여고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이. 그리고 보성여고도 굉장히 쉽습니다. 보성여고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성여고, 성심여고, 신광여고는 굉장히 쉽고 중경고에 쉬운데, 학교의 특징이 있는 게, 이 중경고 같은 경우는 한 25문제 이상의 문제를 50분에 풀어야 돼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요. 그거에 대해 연습이 필요하고요.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잘 하면 되는데, 성심여고는 이제 뭐 크게 학생들이 실수가 아니면 틀린 문제가 거의 없고요. 보성여고는 부교재가 있는데요. 그 부교재에서 출제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줄 수 있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광여고는 뭐 성심여고랑 비슷하게 교체적으로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 실제 저희 신광여고 재원생들 3명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3명 다 112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학생들이 사실 겨울에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거의 잘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못한다.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큰일 났다. 셋밖에 없는데 얘네 셋 전부 다 못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게 열심히 하고요, 학생들이. 근데 그래서 요 신광여고라든가 이런 학생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기본적인 걸 얼마큼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지가 이제 실제 내신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고요. 우산고도 그렇죠. 네, 우산고도 우산고도 재원생이 좀 적거든요. 4명. 진짜 얘네는 그냥 걱정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얘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의 지경 애들인데 올 2등급 받았어요. 다. 근데 이게 근데 얘네랑 합반시켜요.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해요. 범위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도 비슷하고 했더니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조용히 해도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데, 이게 뭐 크게 여기에 연관성을 짓는다기보다 절대적인 난이도로 따졌을 때 이 정도 된다는 거지. 근데 실제 컷은 다릅니다. 컷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렵다고 하세요. 학생들. 영어 대부분 다 어렵고, 대부분 학생이 똑같아요. 물어보면 통합과학은 쉬워요. 시험은. 근데 점수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통합과학은 시험이 쉽고 영어는 어렵고 국어도 어렵고 항상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의견 보면 국어, 영어는 어렵고 수학은 뭐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쉬우면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다고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국어, 영어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고1 수학은 저희 지금 수학학원이라 고1 수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용산고는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사실 용산고에 대해서는 저희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 용산고에 대해서 근데 이 자체 개발량이 되게 높아요. 용산고는 시험이 굉장히 특이해요. 용산고는 그냥 딱 봤을 때 어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되게 좀 특이한 문제, 특이하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막 어렵진 않은데. 컷이 근데
놀라운 건 컷이 굉장히 높아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용산고 혹시 보내려는 학생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은 수학도 수학인데 제가 용산고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국어랑 영어를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 중에 국어, 영어를 동시에 잘하는 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로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용산고에서 성적이 높은 학생들, 내신에서 상위권의 학생들은 수학 1등급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만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수학, 과학만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학원에서도 어머니들 상담해보면은 우리 애는 수학, 과학만 공부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자습실에도 있어요. 자습실에도 수학 진짜 잘하는 애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맨날 잔소리해요. 다른 거 준비해. 수학학원에서 맨날 딴 거 준비해, 딴 거 준비해, 딴 거 준비해. 그러니까 결정되는 게 수학, 과학이 아니라 어쨌든 문과 쪽. 하지만 그래도 수학이 굉장히 뭐 중요하고 어려운 거는 맞는데 다른 과목을 잘하면 시너지가 훨씬 클 것 같아요. 특히 국어, 영어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수학이 조금 수학은 얼마든지 노력으로 따라갈 수 있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 근데 제가 볼 때 수학은 따라갈 수 있는데 영어랑 국어는 제가 이거는 수학 그쪽 담당 선생님이 아니니까 제가 전문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공부해서 경험도 봤을 때도 국어랑 영어는 제가 중간고사를 딱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할 때까지 딱 그 기간 동안 극복할 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할 수 있거든요. 수학은 막 하면 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좀 안 되니까 국어, 영어는 좀 미리미리 정말 해서 올라오면 잘하는 학생이 정말 용산고에 가면 진짜 정말 국어, 영어 등수를 다 잘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중경고는 이제 이거죠. 중경고의 특징이 이제 다 진도가 달라요. 올해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중경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수학 선생님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좀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다르게 진행이 돼요. 고1 진도가. 그래서 다른 학교와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고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은 선행이 안 돼 있는 걸 보통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냥 중경 갈지 모르고 이렇게 수학상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면 수학하부터 시작하니까 나눠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내요. 굉장히 쉽게 했는데 그렇게 내버리면 학생들이 변별력이 너무 없으니까 문항수를 이만큼 늘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늘어나다 못해요. 원래는 24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27문제까지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0분인데 문항수가 많아요. 학생들이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정말. 이것만 잘하면 85.6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를 틀리거나 시간이 없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좀 특이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용산고는 쉽긴 한데 이게 문제예요. 단답형이 있고 서술형 배점이 너무 높은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용산고는 약간 전략적으로 좀 잘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서술형 배점이 10점씩 되면 되게 어렵거든요. 맞추면 무조건 1등급이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맞추기 힘들니까 맞추는 학생만 1등을 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립이다 보니까 거의 유형 변화가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구성용어는 이제 올림포스라는 교재가 이제 그 교재로 이제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데 두 개의 문항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항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대비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런 거. 근데 생각보다 컷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구성용어에 되게 전략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남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태원 그쪽, 한남도 그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강남권에서 전략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의 재원생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잠시 쉬고 있지만 그 학생도 신동중학교 나와서 굉장히 거기서 공부 잘했던 학생이라고 했는데 와서 지금 다녔고요. 그 전에 있던 학생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재원생이 2명이나 있네요. 그런 학생이. 전략이라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온 학생이.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게 좀 많아서 또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또 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학교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신광요구는 범위가 보통 많아요. 정말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요, 이 학교는. 근데 80점 분량은 되게 쉽게 출제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긴 하는데 80점은 거의 그냥 주는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맞추면 되는데 이제 신광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죠.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고 그게 가장 큰 학생들의 문제점이 시작에 학생 수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것 때문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전학을 또 나가요. 여기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서 막 70명까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수학이 참 어려운 과목이겠지만 특히 여고 학생들이 수학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되게 열심히 좀 저희 학원이 좀 약간 빡세거든요. 5시간씩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고 학생들은 저희 학원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올해가 붐이에요. 네, 올해가 지금 요 새 학교 친구들이 여기는 좀 적긴 하지만 최대 인원을 지금 역대 이래 최대 인원을 지금 해병이 상태고 지금 다 인원도 꽤 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조성여고가 좀 많이 고성은 외부적으로 보면 이제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한데 뭐 셔틀 운행하죠. 학교 자체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도 꽤 높은 편인 것 같고 성취도가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수시납치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신광납치가 있어요. 신강여 중에 신강여고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세뇌당에서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신강여고에는 신강여중 출신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신광여고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신광여고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배치가 되면 신광여고를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학생들. 신광여고 안 써도 배정이 됩니다. 왜냐면 지원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초원에서 많이 갔죠. 작년, 재작년에. 작년 안 썼는데 지금 현재 2학년. 용감중학교에서 9명입니다. 네, 작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 2학년 같은 경우는 중경고랑 신광여고랑 비교했을 때 거의 중경고에 많이 안 가고 신광여고를 많이 가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중대 일반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과중하고 일반은 뭐 차이는 다 잘 아시겠지만 과중은 커리큘럼상으로 과학을 4개 해야 되고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과정상으로는. 그러니까 과중보다는 일반이 좀 더 편하겠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면 뭐냐면 이제 과중은 반이 좀 타이트하니까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일반은 그런 분위기가 없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다 과정을 보내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내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중보다는 그냥 어머니들이 일반을 보내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일반을 가라고 추천을 하고. 왜냐하면 일반을 가는 게 한 과목이라도 덜 하니까 내신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반하고 과중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근데 지금 블라인드 제도 하에서는 과중이 어느 정도는 이제 4과목을 하니까 딱 4과목을 들으면 무조건 과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얘 학생 과학 충정반을 나왔구나라고 해서 약간 그 부분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 딱히 유리한 게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이나 학생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세요. 뭐 과중에 가면 좀 더 뭐 내신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 써준다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일반반에는 열심히 하는 애가 많이 없으니까 잘하는 애가 많이 없으니까 저희 학원에서 막 2번째만 1년만에 1등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좀 더 학생이 신경을만 쓴다면 생기부라든가 이런 데서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 분위기도 있고 학생들과의 어떤 정보 교류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점과 어떤 그 4과목을 보기 때문에 어떤 그 블라인드 이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이제 과정이 좀 유리한 게 있다고 보시고요. 용산고 세하고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준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하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세하고를 가르쳐 봐서 알지만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이 격차가. 세하고 학생들의 준비와 용산고 학생, 그러니까 용산고 학생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하고를 가기 위해서 지금 반포, 뉴파인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준비에 된 양은 아마 상상하시지도 못할 거예요. 정도로 심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또 올라가요. 준비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하고의 입결은 진짜 정말로 그냥 세하고 선생님이 농담을 했던 얘기인데 세하고의 입결은 뉴파인이 올렸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반포에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위에서 쫙 차지하고 그러니까 사기권 학생들 쫙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준비의 차이. 가시는 건 괜찮은데 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수학 그리고 고2 때 1학기 때 수학 어투를 동시에 다 해요. 1년 동안 하는 걸 한 학기에. 그러니까 그거부터 일단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중하고 용성고 일반에서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과중 일반에 프로그램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중은 뭔가 이렇게 하나 더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CCA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제 그 영재고 영재반 지금 영재반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거에 들어가서 하면 다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떤 그 하위권 프로그램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고 중경고는 뭐 큰 차이. 그러니까 이건 중경고는 쉽게 말하면 내신을 따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 학원 중에 예전에 나는 용산고를 안 가고 나는 중경고 가서 내신을 따라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중경고를 선택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위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학생한테 취입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1등부터 5등 사이에서도 없어졌어요. 그냥 물어봐도 이제는 이제 걔 뭐해? 그러면 모른다. 몰라.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내신을 따기 위해서 간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경쟁인 것 같아요. 어떤 그 학교, 남학교 어떤 그런 빡센 경쟁을 그걸 버틸 수 있는 학생들이 용산고였지만 그냥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것들을 또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중경고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경고를 갈 거면 문제는 본인이 분위기에 좀 휘둘리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열심히 있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중경고를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여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외에 나머지 과목들이 그리고 또 용산고는 좀 널널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 그러지? 수행평가 이런 게 널널합니다. 그냥 뭐만 하나 해오면 되는 정도로. 남학교는 널널해요. 근데 여학교라든가 중경고는 너무너무 빡세요. 학생들이 밤새도록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이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팀과제. 네. 네, 여학생들은 너무 팀이 빡세요. 모여서 하거든요. 남자애들은 팀이 모여서 노트북 들고 모여서 뭐 하겠어요. 게임하죠. 브롤스타즈라고. 저도 미치겠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그거 다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용산고 쪽이 좀 더, 용산고나 오산고 쪽 남학교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학교보다. 여학교는 아니지만 중경고 가면 학생들과 일단 국어, 영어랑 어떤 사회 이런 과목들 경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학생들에게 여학생들 중에 특히 그 다른 과목을 안 해도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막 한국사랑 통사 이런 것만 또 한 과목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신에서 힘든 게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냥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학교별로의 어떤 특징인데요. 사실 이게 어머니들이 뭐 선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길 가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경고가 상위권 학생들이 중심을 잡고 공부하면 가장 유리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평신여고보다는 중경고가 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폭도 좀 적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신여고 같은 경우 영어라든가 어떤 이런 암기 과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좀 중경고는 좀 그래도 한 1등부터 한 5등, 그러니까 보통 제가 봤을 때 1등부터 한 10등 정도까지 학생이 딱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10명 정도. 그 안에만 들어갈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이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올해 고3과 같은 그런 그룹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그 학생이 딱 그룹을 잡아서 학원에서 딱 그룹을 딱 지어서 공부를 하면은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또 성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일지망 합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요즘에 잘. 그래서 이제 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아직은 이제 완전 선택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제일 위험해요.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교를 가지 말고 다른 학교를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다른 거가 다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하나만 보고, 왜냐면 수학은 어차피 등급이 한두 개 차이예요. 그리고 이 내신에서 수학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른 것도 못 따라가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면 저기서도 못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오산고에서 못하는 학생이 용산고에서 못했던 학생들이 오산고 간다고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봤지만 오산고에서 3, 4등급 나와서 나 오산고 가가지고 1, 2등급 받아야지 갔지만 갔더니 여전히 3, 4등급이에요. 용산 과중은 전학이 가능하고 주변 학교. 그래서
오산 중학교 출신 학생 2명이 이제 용산고 과중에 갔는데 여기에서 자기보다 안 됐던 친구가 1등 오산고에 가서 잘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이제 선생님 보러 놀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돼서 과감하게 2명이 전학을 갔는데 등급이 똑같았어요. 여기서 3등급, 4등급 하던 애들인데 오산 가서도 3, 4.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사람은 해서 변하지 않는다. 수학을 못하니까 나는 이 학교로 가야지. 이 선택은 정말 아닌 거예요.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야지. 수학을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여기서 수학을 못하니까 여기 가면 2등급 나오고 저기 가면 3등급 나오고 저기 가면 1등급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신으로 가기 힘드니까 일단 뭐 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런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요. 어차피 내신으로 못 가고 우리는 정시로 갈 거니까 무조건 자사고. 물론 틀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세하고가 정시에 유리하다. 당연히 맞죠. 데이터가 증명하죠. 근데 그 정시에 유리하고 잘하는 학생이 많은 건 맞는데 거기에 드느냐죠. 우리 학생이. 거기에 드느냐가 문제인 거죠. 세하고에서 7등급, 8등급 학생이 정시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신으로 가기 힘드니까 가서 우리 애가 잘하는 애들과 같이 있으면 잘해지겠지. 물론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만으로 선택하는 건 약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저희가 반포에서 이촌동 학생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얘는 세하고만 안 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이런 학생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학교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하는데 중경고 학생들이랑 그때 능성고 학생도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얘는 왜 여기 왔을까 이런 생각이 물론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 경쟁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본인이 있어야 돼. 열심히 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그냥 물론 아예 버리고 그냥 우리의 세하고만 나오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은근히 진짜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반대로. 네. 어차피 저기 가서 그리고 꼴찌할 거면 그리고 우리 애가 아니라 제일 많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조카 삼촌이 무조건 세하고를 가라는다. 이런 식의 학생 되게 많아요. 당연히 있었어요. 물론 많아요. 못하는 애인데 상담을 했는데 너 왜 무조건 세하고를 엄마가 세화여고 나와서 그러니까 너도 세화여고 나와야 돼. 근데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린 선택의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경쟁력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정시를 잘하는 학교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정시 잘하는 이런 건 아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서 열심히 하면 돼. 가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서 열심히 해도 이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특히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촌 지역에서 잘하는 학생이 반포에서 이렇게 와서 해보면은 실제로 같이 시험을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진짜 이번 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지금 저희 학원 학생들만 봐도 저희 학원 학생들은 점점점 선행을 한 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만 줄어든 게 용산구 지역 전체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다른 학교 반포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은 서초 쪽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더 잘하는데 잘하는 많은데 똑같은데 약간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약간 그런 차이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세하고나 이런 학교들이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고 잘 가는 이유도 되게 입시 실적이 성적이 확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그 이유도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잘했으니까 가면 잘하겠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다른 데 가면 이 정도는 하겠지. 이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에이 우리 애가 설마 우리 애가 이 정도 못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이 이 정도 잘할 수 있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막연하게 그냥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에이 가면 잘하겠지? 설마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서 학생들이 뭔가 안 됐을 때 대처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학생의 현재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진짜 그래서 LT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LT도 마찬가지인 게 LTC 같은 거 보시면은
아니 저희하고 재원생 어머니들이 딴 데가 낼티가 보셔도 됩니다. 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그 시험지라든가 난이도 같은 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교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서 이거는 다음에 할 거야. 먼저만 보여드릴게요. 네, 실명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재원생들 기준으로 자기 학교를 평가한 거예요. 네, 학생들한테 이렇게 종이 주고 애들은 신났죠. 이제 수업 시간을 좀 까먹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문항들이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걸 많이 물어봤어요. 뭐 장점, 단점, 느끼는 뭐 난이도라든가 뭐 이거 보시면 요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는 알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근데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중학교 때 이 충격적인 결과 현대들 이렇게 세트